이민진 작가는 싱가포르 작가 페스티벌 초대되었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싱가포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의 전체 음악 아이튠즈 10위권 차트 및 드라마 차트 안에는 항상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가 순위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K-팝과 K-드라마는 싱가포르에서 놀라울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까지 싱가포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싱가포르 작가 페스티벌의 날, 많은 사람들이 이민진과 함께하는 1시간이라는 대화의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 티켓을 구입하여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관객석은 수백 명의 관객으로 꽉 찼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로 앞다투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싱가포르 주력 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The Straits Times는 작가 페스티벌 행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민진 작가를 조명했으며 이민진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작가 페스티벌에서 우연찮게 참가하게 된 이민진과 함께한 1시간은 오랜만에 내 스스로를 위해 한 일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작가 축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팝업 북샵에서 읽었던 파친코의 처음 5페이지는 정말이지 그 소설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또한 이민진과 함께 1시간의 티켓을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 1시간 넘게 사인회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오전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자인 미셸 마틴의 질문 공세에 따뜻함과 진정성 있는 대답으로 빛을 발산했습니다. 이민진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는 그 2분 동안 저는 넋을 잃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에 질식했으며 그 구절 속 두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동안 이민진 작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모든 관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중요하며 그녀에게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법처럼 자상한 이 여성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민진 작가와 대화를 진행하던 미셸 마틴은 파친코를 읽고 일본에게 화가 나지 않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 않냐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민진 작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그녀가 파친코라는 역사 소설을 쓰게 된 동기, 파친코라는 책 제목이 가지는 은유, 파친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삶 등등 많은 질문합니다. 약 54분간의 대화 중 앞부분의 일부를 발췌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작가, 이민진 작가와의 특별한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약 2시간 34분 동안 쉬지 않고 TV를 보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본 것은 확실히 거의 대부분이 K-팝과 K-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국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시점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점 순간보다는 길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2시점 2순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파친코를 쓸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킨 그 순간으로 돌아가 어떻게 당신의 관심을 자극했는지 말해주겠어요? 내일이 되면 전 51살이 됩니다.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믿기 힘들다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시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걸 보니 말이죠. 그때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살 때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전 친구가 같이 듣자고 하던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던 강의였었죠.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역사 강의였거든요. 아무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그 강의에 갔더니 친구와 저 딱 2명만 있더라고요. 그 말은 강의를 주최한 사람과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저와 제 친구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4명에 엄청난 쿠키가 있었고 전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 나쁘지 않네. 겨우 45분인데 뭐 얼마나 나쁘겠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앉아서 그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본의 한국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것은 어디에서나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전 뭔가 좀 지겹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에게 자기 교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백인 미국인 선교사였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착한 백인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교구에 13살짜리 어린 소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적으로 한국인인 소년요. 그 소년은 자기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년은 13살이었고 부모님도 한국인이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었죠. 그들은 아들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뒤져보고 중학교 졸업 앨범을 찾아냈어요.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는 그의 일본인 그부들이 쓴 글들이 있었어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 나는 네가 싫어. 너한테는 김치 냄새가 나. 그들은 또 이 단어들을 써놓았죠. 죽어, 죽어, 죽어. 비록 이것이 3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그 일화를 아직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오늘 아침의 한 일처럼 말이죠.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충격적일 때는 그게 뇌의 일부에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다른 종류의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전 25살 때부터 작가로서 매우 진지하게 일해왔어요. 마치 그게 저희 가장 주된 일인 것처럼요. 제 말은 난 돈을 받지 않았지만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만큼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훨씬 더 그랬죠. 제가 당신 책을 손에 쥐었을 때 이걸 다 쓰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었나요? 30년은 당신 인생의 큰 일부잖아요. 당신이 그 일에 투입한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스러웠던 점은 없었나요? 저는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실제로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교수로서 글 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재능 있고 똑똑한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죠. 글을 쓰는 것은 직업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내 한 일에 대해 그만큼의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글을 쓰고 싶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고 너는 실제로 글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직업 일이 아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 소설을 읽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너무 공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책 한 권을 팔 때 저는 약 1달러를 법니다. 약 1달러요. 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제 책을 한 권 산다면 전 아마도 1달러 또는 1달러 19센트를 벌 거예요. 얼마를 파느냐에 따라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사회학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투명성을 요구하죠. 또한 직업으로서 작가가 되려면 좀 멍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전 좀 멍청해요. 오, 안 돼요. 여기 누가 파친코를 읽었나요? 저 것 좀 봐요. 그 정도 인원수예요. 감사합니다. 제 엄마가 고마워하고 제 편집자가 고마워하며 제 에이전트가 고마워합니다. 또한 제조사님들이 고마워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도 파친코의 텔레비전 각세권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작가들은 할리우드의 바퀴벌레와 비슷해요. 뉴요커 축제에 패널로 참석하고 그 다음 뉴요커 축제에 TV 작가들의 각색을 위한 패널로 참석했었죠. 그들은 지적 재산권을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바람은 우리가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괜찮아, 어쩌겠어. 같은 생각을 했죠. 책에서 벗어나게 각색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각색에 대한 두려움이 없군요. 오, 아니요. 전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전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100만 년 안에 내 책이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들은 저에게 서명한 서류를 보냈고 제게 서명하라고 재촉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사실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밝힐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액을 밝히면 고소당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은 TV 드라마로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끔찍하게 만들어질까봐 걱정돼요. 우리는 틀림없이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볼 거예요. 네, 그러길 바라요. 모르겠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말해주세요. 저 트위터 하고 있어요. 한 인터뷰에서 파친코에 대해 말할 때 역사소설을 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진실을 말할 작정이었다라고 말했었죠. 항상 역사소설의 팬이었나요? 결국 당신이 읽고 싶어 하는 종류의 책을 쓰게 된 건가요? 저는 19세기에 방대한 서사시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쓰게 됐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소설은 쓰지 않을 거예요. 절대 다시는 쓰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속편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왜 안 되는 거죠? 속편을 쓰려면 평생이 걸릴 거예요. 제 말은 제가 80살이 될 때나 돼야 속편을 볼 수 있을걸요. 파친코를 쓸 때 저널리스트처럼 접근했다고 했잖아요. 인터뷰하고 모든 역사를 읽고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상상력이 풍부한 당신의 스토리텔링을 압도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했나요? 이건 정말 대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망쳤기 때문이죠. 제가 19살 때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국이라는 소설 전체를 썼었어요. 그것은 진짜 소설이었죠. 그건 정말 끔찍했어요. 지금 겸손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전 그다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설은 정말 별로였어요. 모든 게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죠. 그 소설은 마치 가장 철저하고 포괄적인 학문적 연구에 바탕을 둔 것처럼 정말로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진지한 연구자이자 저널리스트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소설은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정말 화를 내고 있는 소설은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소설을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독자들처럼 읽었어요.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것 같구나. 아무도 이걸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 곳에도 안 보냈죠. 그때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간질환으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지 않았죠. 너무 화가 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주제가 불의에 대한 것이잖아요.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볼 때 심지어 우리가 파친코에서 읽은 정도만 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화가 난 것이 왜 문제인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하려면 전 그런 종류의 갈기갈기 찢어버릴 도끼 같은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말해줄게. 와 같은 거들먹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뭐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모두는 그걸 알아요. 많은 초고를 쓰고 나서 전 제가 독자를 다른 방식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전 독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그 책을 덮고 넷플릭스를 켤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싶어 하길 바랐어요.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시금치를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같이 말이죠. 저는 이게 초콜릿 쉐이크를 마실 때처럼 쉽게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생각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배우는 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고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며 정말 매력적일 때 배우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문학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기를 좋아하는 책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매우 훌륭하죠. 저는 그런 책들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멈춰 세워서 말하겠죠. 마담 보바리 읽어봤니? 엠마는 정말 바보인가 봐. 하지만 엠마는 차 안에서 생글하잖아. 엠마는 그랬죠. 사실 마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신만의 넷플릭스 스페셜 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당신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당신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